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이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입니다. 계절은요 어김없이 흐르고 있죠. 그 사이에 그런데 우리에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빠르게 지나가겠지만 할 일을 하면서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명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자,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우리나라, 중국, 북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북한 탓에 한국과 중국 관계 냉랭해졌다. G20 곧 열리죠? 그런데요, 이 회의에서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릴까요? 북한에 이딴 도발에도 중국은 방관을 하고 있죠, 지금요. 아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요, 한국, 중국, 북한 북핵 대표 대화도 실종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유엔에서 신장 지역 인권 토론 결의안을 냈는데 우리나라가 찬성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관계가 나빠졌다는 겁니다. 정상회담, 지금 뭐 얘기만 나왔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더구나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용산경찰서 안전사고 우려 보고서 참사 후에 삭제를 했다. 삭제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과정인가 아니면 뭔가를 가리기 위한 건가? 이겁니다. 경찰은요, 정복과장 삭제 지시 혐의 수사하고 있다. 근데 해당 과장은 향후 감찰 그리고 수사에서 소명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뭔가 좀 정황, 뭔가 들여다볼 지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봉화광산 기적의 생환이죠? 여기 지금 이 생환하신 박정아 씨 인터뷰를 싣고 있는데요. 매몰 현장, 커피, 그리고 비닐, 용접기 이런 게 있었다. 큰 도움을 받은 거죠. 이런 것 때문에요. 신이 도운 것 같았다. 지금 221시간 만에 기적,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굉장한 안도감을 줬죠.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보죠. 저 끝에 있습니다. 자, 북한 미사일 자금은 코인인 것 같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올해만 1조 7천억 원 해킹을 했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훔쳐간 겁니다. 세계 각지 거래소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는데요. 미국에서는요, 올해 해킹의 60%가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만드는, 발사하는 자금이 코인 해킹이었다.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시기에 오늘도 여러 패널 참석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자, 오늘도요, 두 분의 현역 국회의원 자리하셨는데요. 우선 홍석중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자리에 김홍국 전 시사평론가. 제가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 경기도 대변인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김홍국 시사평론가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자,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짐 등장입니다. 주말 동안에 이 모습 CCTV 영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진으로도 알려졌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이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뒷짐 등장입니다. 자, 그럼 기사로 확인해 보죠. 참사 그날 밤 용산 서장은 뒷짐지고 현장을 찾았다. 자, 사진 좀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CCTV에 찍힌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뒷짐을 진 인물이 있죠. 여기 용산 소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지금은 전이 붙었죠. 그 옆에는 이제 수행하는 경찰로 보이죠. 뭔가 경찰관들이 입는 조끼 이런 걸 입은 걸로 보입니다. 이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각이 참사가 발생을 하고 이른바 그 이태원 그 골목길이 정말 비극으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비극이 발생한 그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은 뭔가를 상식적이라면 통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미 일은 벌어졌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과 이 모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좀 더 보죠. 작은 제목 보겠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 걸으면 10분 거리, 차로 이동 고집하다 50분 허비. 그러니까 당초에 그날 어떤 집회 현장을 지휘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식사 자리가 있었고 끝나고 요 내용에 대한 이태원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차로 이동을 하는데 당시 이태원 일대 차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우회로를 자꾸 찾다가 시간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리고 참사 뒤 도착, 늑장 이동, CCTV에 찍혔다. 이겁니다, 지금. 기사 하나 더 보죠. 지부 늑장에 경찰 기동대 85분 뒤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참사 1시간 뒤에 출동 지시를 받았다.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좀 더 뭔가 빠른 판단이 있었다면, 빠르게 기동대를 투입했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마약 당소반은 사고 30분 뒤 투입. 그런 가운데 앞서도 봤던 이 CCTV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우국 평론가께요. 늑장이란 단어가 이번 참사에 어떻게 경찰의 대응 키워드처럼 됐습니다, 지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뒷짐을 지면서 뭔가 향하고 있는 이 모습, 이건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예. 왜냐하면 156명의 우리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 정말 20대 젊은 남녀들이 예. 몰살을 당했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임재 전 서장이 9시 24분에 예. 설렁탕집에 도착합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관련된 집회, 대통령 뭐 퇴진 그렇죠. 집회라든가 여기 마치고 나서 23분을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9시 47분에 출발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녹사평역에 도착한 시간이 11시쯤 되거든요. 아, 제가 어제도 걸어봤고요. 며칠 전에도 가서 걸어봤는데 제가 좀 빠른 편이어서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를 10시 55분에서 이제 11시 5분 사이에 도착합니다. 1시간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차를 고집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당시는 굉장히 이태원 일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혼란스럽고 아마 많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 현장의 최종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사안을 가지고 바로 보고를 받고 서울청장 그리고 경찰청장 예. 바로 행안부 장관 총리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또 국정상황실까지 다 들어갈 텐데요. 이걸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예. 저도 과거에 뭐 90년대부터 이제 시위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현장의 지휘관들은 무전기 들고 상부 보고하기 바쁘고 아래 보고받고 난리가 나는 시간이거든요. 예. 이미 심정지가 무수하게 발생했던 시간에 뒷짐을 지고 걷는다.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걷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 그 이태원 그 해밀턴 거리 올라가기 전에요. 그 앤틱 거리에서 이제 파출소까지 올라가는 예. 길입니다. 그러면 저기는 뭐 한 2, 3분이면 될 거예요. 제가 어제도 걸어봤는데 2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도착하는데. 그런데 이 엄청난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이 현장의 지휘자가 저 모습으로 있었다. 아마 대한민국의 경찰 그리고 예. 행정 운영 체계가 완전히 마비됐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가장 기댈 수 있는 곳은 우리 공권력 경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제복을 입고 있거나 그런 예. 분들만 보면은 바로 달려가서 구조 요청을 할 텐데 어제도 현장 가니까 그곳에 이제 많은 그 시민들이 모여 있는데요. 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뭔가 응어리진 모습으로 있던데요.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한 분만 저기서 호루라기 불면서 지휘했으면은 예. 아무런 상황 발생하지 않았을 곳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바로 그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어떻게 저 장면에서 긴박하게 보고하고 보고받고 현장에 예. 기동대라든가 다 지휘해야 될 경찰서장이 뒷짐지고 생각에 잠겨 있다. 그것도 5분도 제가 많이 뛰었으면요 한 2, 3분이면 도착했을 거리인데요. 예. 1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는 예. 경찰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속에서 156명의 청춘들이 정말 목숨을 잃었던 충격적인 대참사 비극이었습니다. 경찰서장이면은 일선의 지휘관이잖아요, 사실은요. 뭐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일선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가 작동이 잘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사진, 뭐 여러 가지 시간으로 설명 이런 거에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요 그 윗선이었던 서울청장, 경찰청장 등 역시 굉장히
늑장이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도 이 관련 뉴스 계속 전해지고 보도가 됐을 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